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벌써 부자 시리즈 20편째를 찍고 있는데, 제가 앞에서 국제경영론 수업하고 국제마케팅 수업, 그리고 이번에 세 번째로 국제기업과 경영 환경이라는 수업을 하고 있는데, 딱딱한 내용보다는 좀 재밌고 제가 잘 활용하고 있는 사이트라든지 뭐 재밌는 얘기 위주로 해가지고 설명을 좀 드려보려고 하고 있고요. 국제 경영에서도 다국적 기업이라든지 국제 기업들을 다루고 있는데 굳이 여기서 이 과목 을 설명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이제 학부에서 국제경영론을 그 원서로 이제 그 와일드 책을 쓰고 있는데 그 인터내셔널 비즈니스 이 책이 내용이 너무 방대하고 많아요. 그래서 한 학기에 이 모든 것들을 국제경영에 관련된 것들을 설명하기가 힘들어. 수업에서 국제경영 환경에 관련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기술 환경, 법률 환경은 따로 빼가지고 이 국제기업과 경영 환경이라는 수업에서 자세히 다루고 그러면서 미처 못 다뤘던 다국적 기업들의 사례를 조금씩 설명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이 국제기업과 경영 환경을 배움으로써 외국계 기업들이라든지 우리나라 다국적 기업들이 어떻게 성공하고 실패하는지 타산지석으로 삼아가지고 우리가 여러 가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을 해보고 경영 환경 중에서도 경영에 관련된 환경을 우리가 주로 파악을 해야 되는데 이 경영에 관련된 환경은 정치적 환경, 문화적 환경, 법률적 환경, 그다음 기술적인 환경, 사회적인 환경, 뭐 다양한 이렇게 환경이 있는데 이것들이 이제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갖고 계속 변화를 하고 그다음 외부적인 요인 전쟁이라든지 경제 충격이라든지 뭐 코로나 팬데믹이라든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우리가 경영이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이런 영향들이 어떻게 흘러 들어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이 수업을 통해 갖고 배워보도록 하는데 내용들을 설명하자면 우리가 다국적 기업에 대해서 저번에 설명할 때 포춘 500대 다국적 기업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그 500대 말고도 뭐 중소기업까지 치면은 수백만 개의 기업들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많이 포진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해갖고 우리가 다양하게 마케팅이라든지 재무, 회계 그다음에 전략 뭐 이런 거 국제경영 활동 어떻게 하는지 우리가 파악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일본의 NTT 그 최대의 통신 회사를 그 소개하는 유튜브가 우리가 이제 NTT가 이제 참 보면 일본이 기술 개발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갖고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도 아이모드라고요. 그 최초로 일본에서 기술을 개발했는데 이걸 이제 상용화시키고 마케팅적으로 성공시키는 데는 애플 그 일본 NTT 기업이 여기서 큰 적자를 내고 수익을 못 내고 뭐 그런 얘기들을 이제 유튜브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또 이제 그 제가 나중에 사이트랑 이따가 설명을 좀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경영 환경에 관련된 것들을 주로 얘기를 하고 말고 순수하게 인바이러먼트 해갖고 자연 환경 있잖아요. 자연 환경 관련돼 가지고도 우리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고 지금은 지구 온난화라고 얘기하면서 뭐 탄소 배출을 어떻게 줄이고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탄소 거래권을 사고 팔고 뭐 때론 새로운 시장이 형성되고 그다음에 친환경 해가지고 전기 자동차라든지 재생 에너지라든지 풍력 발전, 태양광 발전, 조력 발전, 다양한 지열 발전까지 해가지고 우리가 에너지 환경을 낮추고 탄소를 줄이기 위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해양 오염 사고를 에서 기름 유출이 됐는데 이게 우리나라 연구진이 기름만 딱 걸러내는 놀라운 뜰채를 나노 과학을 이용해 가지고 개발했다는 이런 재밌는 내용도 여러분한테 설명을 좀 해볼 수가 있고요. 동영상을 통해 가지고 경영 환경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환경을 지배할 수 있는지 아니면 순응할 수 있는지 그래서 예를 들어 법률 환경 볼까요? 법인세 기업들이 법인세가 뭐 25%다. 그러면은 기업의 법인세 하면은 우리가 이제 기업을 운영하려면 세금을 25% 내야 돼요. 근데 외국에 나갔던 18% 20%예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저렴한 외국으로 법인세가 낮은 데로 경영 환경이 우수한 데로 이전을 할 수도 있죠. 아니면 국내에서 법인세가 너무 높다. 지속적으로 국회라든지 청문회라든지 컴플레인도 하고 여론을 형성해 갖고 이 법인세 너무 높으니까 뭐 선진국 수준으로 낮춰야 된다라든지 논리를 해갖고 계속 주장을 하고 단체를 만들고 이익 집단을 만들면 우리가 경영 환경 중에서도 법률 환경도 바꿀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개발 또는 지배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정권이 바뀌면은 특정 산업에 대해서 우선시한다든지 아니면 환경 때문에 뭐 예를 들어 그 탄소를 줄이는 정책이라든지 뭐 이런 거에 순응을 해가지고 거기서 수익을 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는 지배하느냐 순응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어떤 전략을 쓰는지, 그 다음에 4차 산업에 대한 기술 접근을 또 어떻게 할 것인지. 이제 경영 환경에는 문화적인 환경이라든지 경제, 정치, 기술, 법률, 사회 환경, 그 다음에 요즘에는 ESG 환경이라고 하고 Environment, Structure, Government 해가지고 ESG 경영을 통해 갖고 우리가 합리적으로 생태 시스템, 비즈니스 시스템을 구축하자 뭐 이런 그 경영 인증 활동까지 하고 있거든요. 국제 기업들은 다양한 환경에 노출이 되고 이 환경을 어떻게 이용하고 순응할지 아니면 지배하고 개발할지 이런 것들 우리가 쭉 노력 여러 가지 이제 정보를 캐치를 하면서 활용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이 수업은 원래 예전에 이제 그 국제 기업이라는 과목하고요, 경영 환경론이라는 과목이 있었는데 교과 과정을 개편하면서 이 두 개를 합쳐가지고 국제 기업과 경영 환경론이라는 독특한 수업을 제가 만들었어요. 강원대학교의 권정욱 교수님이라든지 오대혁 교수님이 쓰신 교재를 가지고 수업을 하기도 하고, 근데 이 맨마땅한 수업 교재가 없어요. 그래갖고 제가 그때그때 필요한 기업들 내용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그 자료를 만들어서 수업을 하니까 좀 힘들었는데, 이제는 이제 그 글로벌 케이스 100이라는 사례를 좀 더 업데이트 해갖고 그걸 주 교재로 사용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국제 기업과 관련돼 갖고 그 재밌는 기업 사례와 경영 환경에 대해서 제가 이제 1% TV라는 이 유튜브 채널에서 고경영 교수님께서 이제 말랑말랑 뭐 기업사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다국적 기업들에 대해서 굉장히 재밌게 설명하는 그 내용들이 있어요. 그거 좀 소개해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코리아 비즈니스 리뷰라는 경영학회 산하의 사례 연구집이 있거든요. 그래서 국내 기업들이 어떻게 전략적으로 그 기업 경영 활동을 하는지 사례 연구를 한 학술지가 있어요. 그것들을 활용해 가지고 이제 대학원 수업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그 이런 유튜브로 보면은 이분들은 참 재밌게 설명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논문을 쓰다 보면은 이 논문 쓴 거 갖고 이렇게 재밌게 설명을 할 수 있을까? 과연 의구심도 들고, 그 다음에 이분들은 어떻게 이렇게 비하인드 스토리에 대해서 이렇게 잘 알고 있는지 참 신기하기도 하고, 그러네요. 이제 환경에, 다시 말하지만은 꼭 그 수능도 할 수도 있지만 환경을 바꿔갖고 지배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 환경 변화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실천을 잘 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람이 그 센시티브, 그러니까 좀 민감하게 이제 환경 변화에 대해서 잘 반응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 갖고 올해 그 베이징 뭐 올림픽을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올림픽 기간 안에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것이다, 안 할 것이다, 이렇게 말이 많았잖아요. 이제 그 전쟁이 시작되기 전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 베이징 올림픽 끝날 때까지만 시진핑이 이제 그 푸틴한테 얘기해서 좀만 참아달라.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그 루머도 막 돌고, 과연 전쟁이 일어날 수 있을까? 막 얘기하는데, 미국에서는 너희들 몇 월 며칠 날 침공하려고 하지? 그 날짜까지 공개하고, 그런 것들을 전쟁을 하지 않는 이상, 그렇게까지 과하게 훈련하지 않는다. 뭐, 러시아에서 우린 전쟁 안 할 것이다. 뭐, 이렇게 막 거짓말을 해도, 나중에는 이제 침공했죠. 궁극적으로는. 전쟁이 만약에 일어나는 환경이면은,
우크라이나의 그 선량한 시민들이 이제 그 뭐 희생당하고 전쟁에 참혹한 그 상황들 이런 거 봤을 때 그 왜 전쟁이 일어나야 되고 전쟁이 일어나면 누가 이득을 보고 그다음에 이게 왜 전쟁이 일어났는지를 좀 파악을 해둘 필요가 있어요. 근데 지금 보면은 전쟁은 이제 에너지 전쟁 해갖고 그 러시아가 유럽에 들어가고 천연가스를 그렇게 자원 무기화를 해가지고 유럽을 길들이려고도 한다. 그다음 미국하고 패권 뭐 전쟁 뭐 이런 것들. 미국도 이제 셰일 가스 이렇게 생산해가지고 그 중동하고 러시아 산유국들하고 막 경쟁하고 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잘 정치적인 요소라든지 그다음에 전쟁이 일어나면요 군수 산업체들이 엄청난 호황이에요. 폭탄 만들어서 팔죠. 뭐 군수물자, 탱크, 비행기, 뭐 미사일, 뭐 이런 업체들이 은근히 이제 전쟁을 조장하고 확대하기를 바라고 그래서 나오는 부산물 수익을 얻으려고 하고 금융시장이 막 요동을 치면서 경제 침체가 올 것인지 뭐 막 여러 가지 이제 환경들이 많이 요동을 치니까 이런 걸 보면서 얼마나 빠르게 캐치를 하고 그거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발빠른 대응을 해야 되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경영 환경, 국제 경영 환경이 바뀌면서 대응할 수 있는 게 뾰족하지 않죠. 예를 들어갖고 뭐 러시아 전쟁이 일어날 것 같은 기미가 보였을 때 아, 이게 진짜 전쟁이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 뭐 이렇게 반신반의하고 있잖아요. 근데 전쟁이 딱 일어나는 순간 미국에 있는 주가가 폭락을 하고 있고요. 비트코인이 요동을 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계속해갖고 미국의 이자율을 올리는 뭐 스텝을 밟아가고 있고요. 경기 침체가 온다. 그다음에 우리나라 환율이 막 1320원까지 막 오르고요. 그러니까 전쟁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을 겪게 될 것이다. 미리 예측을 하고 그걸 준비를 하고 내가 갖고 있던 주식 미리 좀 팔고 비트코인 또 처분하고 미리 달러 좀 사놓고 이런 피해를 좀 줄일 수가 있죠. 이게 이제 그렇게 센시티브하게 얼마나 민감하게 이렇게 반응을 해야 될 것인지. 그러니까 환경이 완전히 열악해지고 주식시장에 개미 투자자들이 혼비백산해가지고 막 그 반대 매매 당한다든지 막 투매를 한다든지 막 이렇게 주가가 대폭락을 할 때 너도 나도 팔고 나갈 때 그때 이렇게 주식을 좀 사야 되고 그다음에 막 호황이 돼갖고 막 주식 앞으로 2배 오를 것이다 장밋빛 기사들만 계속 나올 때 팔아야죠. 비트코인도 2021년 11월 달이 최고점이었는데 그때 좀 처분했다가 지금 좀 조금씩 사들어가면은 좀 수익을 많이 낼 수 있고 방어를 할 수 있는데 이게 사람이라는 게 그렇게 그 남들 안 하는 반대로 하기가 쉽지가 않죠. 뭐 저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을 조금씩 하고 있는데 그 자산 분배 차원에서 비트코인을 좀 갖고 있는데 이게 변동성이 워낙 크니까요. 10배 올랐다가 뭐 100배 떨어지기도 하고 위험에 대한 리스크 해지라든지 이런 건 좀 해줘야 될 필요가 있고 작년에 제가 좀 이렇게 비트코인 좀 하고 공부하고 옆에서 좀 하고 있으니까 우리 집사람도 뭐 좀 100만 원 뭐 몇백만 원 좀 해보겠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비트코인에 관심을 좀 가지더라고요. 그러더니 어느 날은 저한테 비트코인에 관한 원고를 써가지고 어디다 보내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 딱 듣는 순간 집사람한테 이제 비트코인을 좀 팔아야 될 때가 된 것 같다. 가정주부들도 비트코인에 이렇게 열광하고 모든 사람이 열광하면 내 생각에 비트코인이 좀 떨어질 것 같은데 이거 어떡하지? 이렇게 농담식으로 얘기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때부터 비트코인이 쭉쭉 떨어져가지고 한 6개월 이상 비트코인이 하락을 했죠. 그리고 옛날에도 이제 주식시장이 화랑일 때 가정주부들이 장바구니 들고 이제 증권사 매장으로 가가지고 이렇게 보고 그럴 때라든지 구두 닦으시는 분들이 그분들도 막 주식 얘기하고 샀다라든지 뭐 이런 얘기를 듣고 이제는 너도 나도 주식을 많이 하기 때문에 좀 팔아야겠다 해갖고 팔아가지고 위험을 회피하신 분들도 있다고 그래요. 우리가 공포 분위기 시장 환경에서 그럴 때는 주식이라든지 그다음 비트코인, 달러 이런 것들을 조금씩 매입을 해 들어가고요. 활황이 됐을 때는 조금씩 이렇게 처분을 해주는 그런 테크닉이 있어야 되는데 이걸 알면 너도 나도 다 부자가 됐겠죠.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라든지 뭐 비트코인 애널리스트 보면 맨 분석하고 무슨 종목 추천하고 뭐 부동산도 뭐 어디 강남 어디 뭐 지역 막 찍어주는 그런 그
업자들 뭐 전문가들 많이 있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면은 그 주식 좋으면 자기 혼자 다 사고 그 가족끼리 사고 친척끼리 사지 뭘 또 이렇게 좋다고 다 얘기를 하고 그러는지 조금 이해가 안 갈 때도 있는데 우리가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중요하고 안 중요한 것들을 잘 스스로 판단해 가지고 투자할 때는 남의 말을 맹신하지 말고 환경 변화에 대해서 그 기존의 그 역사적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예를 들어 그 이자율이 계속 이렇게 오르면 언제까지 오를 것인지, 올랐을 때 어떤 현상이 발생하는지, 금융 환경이라든지 또 뭐 기술 환경, 새로운 기술이 나왔을 때 이 미래 사회 어떻게 바뀔 것인지, 예를 들어 갖고 드론이 이제 처음에 나왔을 때 이후에 지금 드론 하나 갖고 엄청난 직업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방제라든지, 그러니까 농약 뿌리는 것도 드론으로, 그 무기들 있잖아요. 전쟁터에서도 드론 사용하죠. 그 다음에 영화 산업, 영화 촬영하고 뭐 이럴 때도 카메라 앵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획기적으로 우리들의 시야를 넓혔죠. 그전에는 그게 드론이 없으면 헬리콥터 띄우고 비행기 띄워갖고 찍었어야 됐는데, 새로운 기술들. 그 다음에 이제 드론으로 여러 가지 오락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새로운 것들이 많이 생기고, 그래서 4차 산업 기술 환경 변화에 따라 우리가 어떻게 능동적으로 변할 것인지, 그 다음에 정치적 상황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이제 법률 환경, 요즘에 뭐 정치적 상황에 따라 갖고 정권이 바뀌니까 부동산 정책도 바뀌죠. 그 다음에 경제 관련돼 갖고 환율이라든지 이자율이라든지, 그 다음에 통화 정책, 무역 수지, 무역량, 세계 경제 동향, 그 다음에 문화적인 요인에 의해서 한류 문화라든지 외국 문화, 유럽 근로자들의 문화 성향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런 요인, 그 국제경영 환경에 따라 갖고 돈을,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요소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요런 그 뭐 자연 환경부터 시작해 갖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잘 지배, 순응하면 우리가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것들을 여러분한테 설명을 좀 드리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그 뭐 유튜브 사이트들을 제가 이제 좀 얘기를 하자면은, 그 프리미엄 그 유튜브 제가 채널을 보고 있는데, 그 말씀드렸다시피 한경 그 사이트가 있어요. 한경 글로벌 마켓. 그 중에서도 이제 일본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있는 분이 계시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일본에 관련돼 갖고 재밌는 내용들을 쭉 설명을 하고 있는, 일본 NTT 도코모 여기하고 스마트폰 최초로 개발했는데 상용화 못 시키고, 기술에서는 이겼는데 사업에서 지고, 그래서 정효용 특파원의 도쿄 나우를 보면은 이런 기술에 관련된 내용들을 쭉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기업들이 타산지석으로 삼아갖고 활용할 필요가 있고요. 이제 도시근광이라고 그래가지고 폐 가전제품에서 노다지를 캔다, 이런 기사가 있는데, 요거 중앙일보 사이트에 나와 있는 7월 24일 기사인데, 여기 보면 이제 금을 막 캐내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함부로 버린 쓰레기 다시 보면 보물이다,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기후변화에 따라가지고 이 금 채굴량이 그 참 도시광산 해가지고 최초에 일본에서 이제 도시광산이라는 1986년도에 선광재련 연구소에서 금속을 활용하면 그만큼 천연 소비가 줄어드는데 따른 환경오염을 최소화할 수 있다 주장하면서, 도시광산에서 재활용 금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광산에서 캐는 천연금보다 많아졌다. 그래서 야, 대단하죠. 남아프리카 공화국 금광에서 캐는 것보다 일본 도시광산에서 캐는 양이 더 많아졌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2009년도부터 이렇게 도시광산 해가지고 여러 가지 화학약품을 써가지고 금을 녹여갖고 다시 응고시키는 이런 과정인데, 어떤 업체 같은 경우는 두 명이 하루에 2억 원어치의 금을 캔다, 이렇게 얘기하고, 인쇄회로 기판에 PCB에 도금되어 있던 거 박리제 넣어가지고 금을 캐낸다. 그러니까 산업 폐기물 4톤에서 금 추출물 2.5kg을 뽑아낼 수 있다고 그러네요. 순도 99.999%, 시가로 1억 8,250만 원어치. 야, 4톤에 대해 폐기물에서 이렇게 다 모아가지고 이제 금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은, 뭐 백금, 뭐 희소 광물들 이렇게 막 캐낼 수가 있죠. 그래서 요거 캐내는 기술이라든지, 그래서 요즘에 이제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고 수익이 많이 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폐기물 가격
가격도 올라갔기 때문에 그렇게 큰 수지가 맞는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아직도 이제 4차 산업에 관련돼 갖고 도시근광에서 환경과 경제를 다 살릴 수 있는 기술 발전이 더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아까 이제 환경 자막 뉴스 이렇게 보면 YTN에 보면 우리나라 연구진이 식충식물 선모를 모방한 나노 섬유를 통해 갖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막 그 환경오염 유조선이 이렇게 바다에 기름을 이렇게 떨어뜨렸을 때 요거 기름을 물만 쭉 빠지게 해가지고 뜰채를 개발했습니다. 이 뜰채를 통해 점도가 가지고 높은 저유황류가 물만 걸러내고 기름 이렇게 뽑아내는 거를 개발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술을 통해 갖고 우리가 친환경 뜰채 뭐 이런 거 특허도 내 가지고 수익을 많이 낼 수 있고 그 바다 오염을 빠르게 정화시킬 수 있는 기능. 이거 보면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식충식물의 기름만 이렇게 위에 기름이 올라가게 되면 훨씬 더 톡 털면은 기름이 뚝 쉽게 떨어져요. 기름이 떨. 그래서 이런 기술 개발들이 좀 많이 돼갖고 환경을 보호하면 좋겠고, 그 환경 글로벌 마켓은 그 국제 기업이라든지 경영 환경 그리고 뭐 내용에 대해서 좋은 내용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뭐 특파원들이 뭐 뉴욕이라든지 월스트리트라든지 워싱턴이라든지 중국, 일본 좋은 내용들이 많으니까 이걸 참조해 보시고 그다음에 뭐 돈 버는 퇴근길 해가지고 요런 것도 부동산 정책이라든지 금리 방향이라든지 주식 뭐 이런 재밌는 내용들을 많이 다루고 있어요. 이제 3프로 TV라는 것도 많이 보고 있는데 그 파생된 하위 자매 1프로 TV라는 게 있는데 이건 7만 명밖에 안 되는데 3프로 TV는 200만 명이 넘죠 구독자가. 근데 여기 1프로 TV 안에는 뭐 김시덕 박사의 도시 야사, 말랑말랑 기업사, 중역회의, 사소한 경제사 이런 것들이 동영상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고영경 박사님의 말랑말랑 기업사 여기 보시면은 되게 재밌는 내용들이 많아요. 47편이 올라와 있는데 이제 여기 보시면은 제가 목차만 좀 얘기를 드릴게요. 벨기에 맥주 회사 쭉 설명을 드리는 내용도 있고 호텔, 메리어트 기업, 그다음에 욕실용품, 속옷 그죠? 그 다음에 SK 뭐 이렇게 해서 베트남 뭐 얘기 있고 삼성도 있고요. 소니 하고 MS 오피스, 레고랜드, 테슬라. 그래서 이분이 그 참 비하인드 스토리라든지 기업 야사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재밌고도 지고 명품 회사라든지 그 다음에 3M이라든지 세븐일레븐, JP 모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하고 옛날에 그 유니레버 관련되고 영상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 다른 수업에서 학생들한테 보여주고 감사문 받은 적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시간과 환경은 늘 변한다. 이렇게 변하는 환경을 못 쫓아갈 거면 차라리 환경을 만들어라. 나에게 맞게. 그 다음에 이제 순환 주기를 잘 파악한다. 시간이 변함에 따라 환경이 변하고 돌고 돌아가지고 경기 순환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타산지석으로 삼아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 환경을 잘 파악하는 거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너무 알고만 있으면 안 되고 이 지식을 잘 활용해가고 실천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일반 교수님들하고요. 이분들이 이제 뭐 주식을 산다든지 비트코인을 산다든지 그러면 웬만하면 주식시장이나 비트코인이 꼭지 그러니까 정점에 다다랐다 이렇게 인식을 하는 게 맞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교수들이 공부를 많이 하고 신중하고 그러니까 무슨 현상에 대해서 그 공부하고 뭐 이러느라고 주가가 막 오르면은 꼭지에 이제 사는 경우가 많아요. 미리미리 선점해가지고 빠르게 그 사는 게 아니라 신중하게 공부에 공부를 거듭하다가 나중에 상투 잡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우리가 시간과 환경 이런 것 때문에 기민하게 대처를 해갖고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투자나 뭐 이런 것도 환경 변화에 대한 투자하는 건 다 본인의 책임이기 때문에 누구 말만 전문가 말만 무조건 믿지 말고 본인의 능력과 감을 파악해 가지고 우리가 국제 기업과 경영 환경을 잘 알면
부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자, 오늘도 좋은 영상 듣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